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초민입니다. 오늘은 후라이팬 빵을 해볼 거예요. 뜨거운 물이에요. 지금 물 300ml고요. 전자레인지에 살짝 1분 돌렸습니다. 그리고 설탕 25g이요. 설탕이 녹도록 잘 저어줄게요. 그리고 이스트 4g입니다. 어느 정도 물에 부를 때까지 살짝 놔두는 거 아시죠? 빵은 기본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물에 좀 불었네요. 이제 그럼 살짝 섞어줄까요? 그리고 밀가루 400g입니다. 아시죠? 저는 꼭 소금 경계선 만들고 뿌리는 거. 이제는 너무 똑같아서 더 쉬워지죠? 소금은 5g입니다. 그리고 섞어줄게요. 저희들처럼 빵을 그래도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 분들 같은 경우가 되면 사실 1g만 달라도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크기는 밀가루의 어떤 총량, 그리고 수분의 총량,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보통 음식을 맵게 먹는 사람도 있고 짜게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취향의 개념? 이런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그램 한 5g, 밀가루가 5g, 10g 달라진다고 해서 크게 실패할 일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 비율의 그 큰 덩어리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식감이 달라질 거고 원하는 맛과 조금 달라지겠죠? 그거지 완전 실패했다? 이러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밀가루의 수분이 흡수가 되면서 좀 섞이게. 자, 어느 정도 수분을 머금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만지작거렸잖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2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이 마를 수 있으니까 뚜껑을 덮고 20분 기다리겠습니다. 자, 20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수분을 잘 머금었죠? 이 상태에서 기름 10g만 넣을 겁니다. 그리고 잘 섞어줄 거예요. 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요. 이렇게 표면이 살짝 매끄러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보통은 한 3분 정도 또는 사람의 힘과 속도에 따라 5분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로 1시간 휴지시키겠습니다. 물론 뚜껑 덮고요. 이따 뵐게요. 1시간 발효가 끝났습니다. 상태 한번 볼까요? 2배 이상 잘 부풀었죠? 이제 그러면 성형을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10g 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기름을 살짝 깔고요. 손으로 잘 비벼줍니다. 그럼 손에도 좀 당연히 묻겠죠? 손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발효가 참 잘 됐죠? 긁어서 부어줍니다. 그리고 반죽을 잘 접어주죠. 최대한 원을 잘 만들어줍니다. 정말 상태 괜찮죠? 이렇게 해서 가스도 좀 빼주고요. 한 번씩 이렇게 눌러줘서 안에 들어있는 가스를 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전에 얘기했죠? 스크래퍼로 한 번씩 힘을 그렇게까지 많이 주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매끈해졌죠? 그 말은 반죽에 탄성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고요. 최대한 표면을 마르지 않게 잘 만들어줍니다.
우선 잠시 놔두고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전체적으로 잘 펴 발라줍니다. 중요한 건 옆에도 잘 펴 발라줄게요. 그리고 표면을 매끄럽게 만든 다음에 프라이팬에 넣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너무 두꺼운 걸 원치 않아서 지금 28cm의 프라이팬입니다. 그러면 살짝 눌러줄게요. 끝까지 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크기를 다 맞춘다가 아니라 얘가 부풀 거예요. 그럼 최대한 모양을 잡아주고 그리고 뚜껑 덮어서 1시간 발효하겠습니다. 1시간 발효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약불로 하겠습니다. 오래 은근히 구울 거거든요. 짜잔! 이렇게 많이 부풀었어요. 아까 그 아이가 맞나 싶죠? 1시간 정도 됐는데 아까보다 훨씬 많이 부풀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준비한 후라이팬은 10cm입니다. 한국 사람은 보통 28cm를 쓰지 않을까요? 제가 많이 먹어서일까요? 어쨌든 작은 후라이팬 24cm, 20cm가 있는 분들은 그 사이즈에 맞게 하시면 좀 더 도톰하게, 두껍게 올라오겠죠? 그런 모양이 좀 더 예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보기에 좀 커 보이는 게 왠지 식욕을 좀 더 자극을 하고 안정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랬습니다. 어쨌든 수분을 충전시켜 줄 거예요. 기름을 위에 발라서, 근데 벌써 제가 불을 킨 거 말씀드렸죠? 그럼 기름을 위에 발라줍니다. 이제 뚜껑을 덮고 20분 또는 25분 있다가 다시 만날게요. 25분이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뒤집어 볼까요? 옆을 잘 보고 이렇게 들어서 한 번에 뒤집으실 수 있는 분들은 뒤집으시고요. 아니면 접시를 이용하세요. 저는 뒤집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됐죠? 긁어보면 정말 소리가 나고요. 아주 마음에 들게 됐습니다. 근데 옆에 이걸로 살짝 눌렀더니 찌그러졌네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분명히 뚜껑을 덮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뚜껑을 열고 할 거예요. 이유는 아까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약간 기포가 생기면서 부피가 좀 더 부풀어지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걸 위해서는 사실 뚜껑을 좀 덮어주는 게 좋고요. 지금은 좀 더 겉면을 바삭하게 만들면서 진행을 할 거라서 이렇게 약불에서 25분 구워주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짜잔! 후라이팬 빵 완성됐습니다. 이게 한 10분 정도 식힌 거거든요. 모양 참 예쁘게 나왔죠? 여기 중간이 조금 그을러서 살짝, 그러면 소리 볼까요? 겉은 바삭하고 딱딱한 상태, 안은 촉촉할 거예요. 그리고 눌렀을 때 텐션 괜찮죠? 다시 잘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잘라볼게요. 자, 눌러보면 정말 잘 올라와요. 근데 기공을 조금 자세히 볼까요? 저희가 사실은 한국 사람은 뭔가 작업을 좀 더 많이 해서 촉촉하고 부드럽고 닭가슴살처럼 쫙 찢어지면서 조금 쫄깃쫄깃한 약간 당도가 있는 이런 식감을 사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부드러운 식빵류가 사실은 식사빵으로 좀 더 잘 맞죠. 근데 지금 이 빵을 보시면 그런 결을 내는 어떤 작업들은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순수 자연 발효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빵이 보면 기공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공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맛으로는 바게트의 어떤 부분들도 느껴지고요. 그러면 이 겉은 좀 좋게 얘기하면 쫄깃쫄깃
다르게 얘기하면 약간 뻣뻣? 근데 안은 정말 촉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바게트를 먹었을 때 겉에는 살짝 질긴가 싶은데 먹을수록 고소한 맛이 점점 올라오잖아요. 그런 느낌이 충분히 발생이 되는 그런 빵입니다. 근데 아주 개인적으로 저는 이 빵이 아주 맛있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 또한 사실은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운 결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어서 사실은 취향에 100% 맞다?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자, 이 빵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상형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볼수록 계속 매력이 있어요. 계속 찾게 되는, 근데 그 원인을 저도 모르는 그런 빵이에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 빵을 해서 먹어봤을 때, 물론 먹어봤으니까 다시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뭐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다음엔 이건 아니군, 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먹고 있는 절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맛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건 국가마다 사실 먹는 음식의 취향이 좀 다르잖아요. 저희 나라는 좀 부드러운 빵, 그리고 결이 좀 여들여들한 거, 그리고 보기 좀 좋은 거, 데코가 좀 예쁜 거, 이런 게 사실 선호가 된다면 유럽 쪽으로 갈수록 사실 조금 더 담백하고 또는 하드하고 대신 안에는 좀 촉촉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먹었을 때 뻣뻣하다 또는 좀 질기다, 이런 걸 왜 먹냐? 이런 반응을 하다가, 근데 어때요? 지금 저희 나라도 하드 계열 빵 유행하고 있죠? 그리고 좀 질긴 것 같은 느낌인데 안에 촉촉한 빵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다른 국가에서 유행을 한다는 건 결국 사람 입맛을 당기는 무언가는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사실은 이 빵이 수율이, 정확하게는 수분 함량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빵이거든요. 그래서 반죽을 많이 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반죽을 최대한 적게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만드는 빵이죠. 이유가 불에 직접적으로 닿는 거잖아요. 물론 후라이팬이라는 부분들이 있긴 해도, 그래서 좀 딱딱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빵을 어떤 식으로 먹냐면, 레스토랑에서 식전빵을 먹잖아요. 올리브유, 발사믹 섞어서. 그런 식전빵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게트 개념의 사실은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마늘빵을 이 빵으로 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빵을 하나만 한 게 아니라 하나를 더 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맛있어서요. 그래서 마늘빵용으로 또 하나를 했어요. 그래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마늘빵 기준으로 소스를 발라서 한 번 더 구웠어요. 그러면 사실은 마늘빵을 식빵에 하면 그 마늘빵 특유의 저희가 기대하는 그 식감은 사실은 잘 안 나요. 그냥 약간 달달한 마늘빵에 소스를 바른 빵이구나, 이 정도 느낌인데, 바게트가 사실 뭔가 마늘빵을 판매하는 기준에서 식감적으로 괜찮다는 느낌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얘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전빵용으로 좋은 빵, 그리고 마늘빵용으로 좋은 빵. 그러면 한번 하드 계열이나 이런 빵들을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충분히 한번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어떤지 댓글로 감상 꼭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